자, 한자는 안 적을 거예요. 자, 문자, 와, 로. 자, 이렇게 두 개의 역조사로 이루어져 있고. 자, 다음 서르는 하나입니다. 서르. 자, 그다음 사마띠. 자, 잘 적으세요. 자, 아래야 쓰고. 자, 맛 치였습니다. 자, 그다음 디. 자, 그다음 아니. 자, 플러스 하, 릴, 세.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문법적인 요소를 우리가 분석할 만한 친구는 자, 일단 요 서르에서 설명할 게 있고요. 자, 사맛, 그 다음 디. 자,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나? 자, 먼저 서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친구는 뭐냐면 자, 모음조화예요. 모음조화. 자, 모음조화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자, 모음조화는 단계별 파괴가 일어나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모음조화는 고대, 자, 중세, 자, 근대, 현대. 자, 여기로 갈수록 점점 자, 파괴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 고대 국어 때는 모음 조화가 100% 지켜집니다. 100%. 자, 예외 없이 100%. 자, 근데 중세, 근대, 현대는 퍼센트를 따질 순 없어. 자, 근데 문헌에서 발견되는 모음 조화의 파괴 사례가 조금 더 커질 뿐이야.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자, 중세 국어에서 모음 조화는 100% 지킨다. 틀린 거예요. 자, 중세 국어 안에서도 모음 조화 안 지키는 거 있고 지키는 거 있다고. 자, 이거 현대 국어랑 변화를 보면서도 좀 비교가 가능한데, 자, 이제 모음 조화는 여러 번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친구가 뭔지는 알 거예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 음성끼리. 양성은 자, 아래아, 오아 등을 포함한 긍정적인 느낌의 자, 그 다음 이제 음성 모음 같은 경우는 어, 우, 으처럼 야유 보낼 때 보내는 부정적 느낌의 모음. 자, 그러면 서르를 볼래? 이렇게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 자, 이 친구를 보면은 서라고 하는 친구가 자, 음성 모음이고 르라고 하는 으 모음도 역시 음성 모음이야. 자, 그러면 서르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겁니다. 자, 근데 이 서르라고 하는 친구가 언제 어떻게 변했니? 서르라고 하는 친구가 현대 국어로 가면 서로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서르까지는 모음 조화가 음성으로 잘 지켜지다가 서로는 음성 모음에 로는 오잖아, 그지? 오라는 모음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현대 국어에서 모음 조화가 파괴된 사례야. 자, 요거는 지켜지다가 파괴된 사례인 거고, 자, 반대로 안 지켜지다가 현대 국어에서 모음 조화를 지키는 사례도 요 문헌 안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음 조화에 잘 지킨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구절이고요. 자, 그 다음 사맛에서 설명드릴 내용은요. 자, 우리 오늘의 메인 중에 하나인 자,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 이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친구는 단계별 변화가 있어요. 자, 팔종성법이 중세 국어 때의 이제 문법적인 요소고, 자, 이 친구가 칠종성법이 됐다가 자, 현대 국어에 오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꾸로 타고 들어가려면 알고 있는 것부터 파고들면 되겠다, 그치?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친구는 한 글자의 받침 자리에는 7개 자음만 발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맞아? 자, 그래서 그 7개 자음이 가느다란, 물, 방, 울이었을 거예요. 자, 요걸 발음한다 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근대 국어랑 중세 국어는 조금 형태가 달랐거든. 자, 먼저 팔종성법부터 갑시다. 자, 팔종성법 때는 자, 요 7개가 아니라 8개예요. 자, 8개고 가느다란 물방울에 시옷이 더해집니다. 자, 원래 시옷이 있다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자, 그러면은 왜 시옷이 있죠?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질 수도 있지. 왜냐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현대국어의 시옷 받침은 전부 다 디귿으로 바뀌어 발음나거든. 이유가 뭐냐면 현대국어에서는 디귿과 시옷이 모두 윗잇몸 소리입니다. 소리 난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건데, 자, 요 당시에는 자, 이 디귿이라고 하는 음은 니은의 가획 한 번 더 하면 되지. 맞아? 자, 그래서 니은이 혀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중세 당시 디귿은 혀소리입니다. 자, 근데 시옷은 어때? 치아가 맞물리는 모양을 본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자, 이에서 나는 이소리란 말이야. 자,
그래서 혀랑 입소리라고 하는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중세고 당시에는 다르게 구별해서 발음하는 친구였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발음에만 적용이 돼요. 실제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자, 팔종성법은 표기가 발음까지 다 반영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표기까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흐름이 근대국어의 칠종성법으로 가는데, 자, 칠종성이라고 하면은, 쌤, 여기서 말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7개랑 똑같네? 아닙니다. 자, 이 칠종성법은 아직까지, 자, 표기로 인정되던 친구였는데, 자, 이 칠종성에 들어가는 자음은, 자, 기역, 니은, 리을, 요렇게요. 자, 보통 뭐 가녀린 마법사야 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는 뭐가 없지? 디귿이 없습니다. 디귿이 없이 시옷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칠종성법이랑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가장 큰 차이는 디귿과 시옷의 차이인 거야. 자, 정리하면 중세국어에 있었던 팔종성법은 디귿과 시옷을 모두 적습니다. 자, 근데 칠종성법인 근대국어 표기로 가면은, 자, 디귿을 적지 않고 시옷을 적어요. 자, 그리고 이게 현대국어에 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가면, 자, 시옷을 표기하던 것은 다 발음이 디귿으로 바뀌겠지. 자, 그래서 시옷을 대신 디귿으로 적습니다. 적는 게 아니라 발음하는 거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팔종성법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메인은 팔종성법이야. 중세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잘 봐. 사맛이라고 하는 요 친구 치읓이죠. 치읓은 시옷을 가획 2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자, 이 치읓의 기본 형태는 시옷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음 나는 대로 적는 형태로는 시옷으로 바꾸어서 적는다고. 시옷이 발음이에요, 발음. 자, 그래서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 우리, 자, D라고 하는 친구 있지. 자, 이거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중세국어에는 없었던 3가지 의문 현상이 있죠. 모음조화, 아니지. 이제 두음 법칙 없고, 구개음화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쓰지? 원순모음화. 요런 친구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자, 그 중에, 자, 요 D라고 하는 친구는, 자, 구개음화의, 자, 미사용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지난주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중세국어에 이제, 중세에서 근대 넘어가는, 자, 근대국어에 만들어진 구개음화는 17에서 한 18세기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15세기 작품이에요. 그러면 구개음화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근대국어 당시에 일어났던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역시 없는 게 맞아. 자, 그래서 그게 일어날 만한 자리는 전부 다 안 일어난 형태를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맛지가 아니고 사맛디라고 씁니다. 자, 요게 우리가 첫 번째, 자, 요 3쪽 첫 번째 줄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고요. 자, 그 다음 설명할 거는, 자, 뒤에 구절에 훨씬 많습니다. 자, 이런 전차로부터, 자, 우리 뜻풀이 한번 적어보면, 자, 하나 통으로 적겠습니다. 자, 이런 그대로 가시고요. 자, 다음 전차로 같은 경우는, 자, 전차라고 하는 말 뒤에 로라고 하는 격조사 붙여주시고, 자, 어리는 어리다, 다 뒤에, 자, 니은이라는 관형 사형 어미 형태를. 자, 다음 백성이는, 자, 백성, 자, 예디형 쓰죠. 자, 뒤에, 자, 이라는 형태를. 자, 다음 니르고저라고 하는 친구는, 자, 니르다 뒤에, 자, 고저로 잡아주시고. 자, 다음 홀베이셔도 잘 적으셔야 돼요. 자, 홀베이셔도는 아래아를 쓰는 하다, 자, 뒤에 오. 자, 그 다음 리을 여린 히읗. 히읗 아닙니다. 리을 여린 히읗이에요. 자, 그 다음, 자, 배는 바의 이. 자, 그 다음 이셔도는 이시, 어도. 자, 이렇게 분석하고요. 자, 찬찬히 쓰세요. 찬찬히 쓰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볼 친구는, 자, 어리다. 자, 이, 니르, 고저. 오, 릴, 여린이, 이. 요 정도. 자, 여기가 이제 앞부분보다 압도적으로 설명할 거리가 많죠. 자, 우리 첫 시간에, 첫 번째 줄 하면서, 나란 말싸미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했겠죠? 우리나라의 말이라고 했지. 자, 그때 실제로 말씀이라고 적는 걸 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국어의 의미는 변화하기 마련이지. 자, 요때 썼던 개념이 의미의 이동, 확대, 축소라고 하는, 자, 그 개념을 했는데, 자, 어리다라고 하는 말의 현대어 풀이가 어리석다로 돼 있지. 자, 요 부분도, 자, 의미 변화를 보이는데,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이동과, 자, 확대와, 자, 축소 중에 어떤 것인가요? 라고 하면, 자, 지금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랑 비교하면 돼. 자, 우리가 지금 어리다라고 하면은 나이가 적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 자, 근데 중세 당시엔 이거는 무지하고 어리석은으로 썼단 말이야. 자, 우리가 나이가 적은 사람 무조건 무지하진 않죠. 자, 그런 것처럼 서로 의미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 요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의 이동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우리 첫 시간에 썼던 말씀 같은 경우는 의미의 축소 사례였고, 그죠? 자, 이렇게 이동, 확대, 축소가 한 4개 정도 단어가 세종어지 훈민정 안에는 있어요. 자, 요거는 의미의 이동 사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반복됩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자, 여기 봐봐. 자, 백성이 자리는, 자, 그대로 해석이 되니까, 자, 주어 자리란 말이야. 자, 그럼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격투사는 당연히 주격투사겠죠? 자, 우리 첫 시간에 했잖아. 자, 이가 있고, 모음이가 있고, 자, 영형태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형태소 분석형을 적어 드렸기 때문에, 자, 우리 후에 조금 더 가면은, 자, 형태소 분석할 때 안 적고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자, 어쨌든 지금 이라고 하는 형태를 쓴 이유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 자, 앞말의 체언을 보라 했습니다. 자, 앞말의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냐, 이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냐, 이 모음으로 끝나냐.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라고 하는 첫 번째 형태를 쓰는 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이지. 어디를 보라고? 자, 백성 자리에 성을 보세요. 맞닿아 있는 한 글자만 보면 돼. 자, 여기가 음가를 가지는 옛 이응으로 쓰였잖아. 만약에 여기가 옛 이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응이었다. 목구멍 소리 이응이었다. 그러면 자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옛 이응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자음으로 끝나는 유형의 이를 쓴 거라고. 자, 어쨌든 주격조사의 사용을 다시 한 번 더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니르고저 볼까요? 자, 니르고저라고 하는 말에, 자, 이 니르라고 하는 말은, 자, 현대어 풀이에 이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을 했지. 자, 그럼 요거는 뭐다? 자, 우리가 두음 자리에 니은이 있었는데, 자, 이 니은을 실제 발음할 때 없애주는 경우지. 자, 그러면 요거 두음 법칙과 관련될 거야. 자, 우리 두음 법칙 구기어마 언순모어마는 없다고 했습니다. 중세고 당시에. 자, 그래서 두음 법칙이 사용되지 않았다. 왜? 없어서. 자, 요런 친구를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밑에 고절을 보시면, 자, 우리 고 기억나? 방금 서르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서르는 모음조화를 잘 지켰다가 현대국어에서 그게 깨졌다 했지. 자, 근데 이 친구는 반대로다. 자, 고저 보세요. 자, 이 친구의 모음 조화를 한번 따져보자. 자, 이중 모음 나오면 너네들이 바보가 돼. 자, 일단 고라고 하는 친구랑 여라고 하는 친구로 분화가 돼 있는데, 자, 오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제 양성 모음으로 인지가 잘 될 겁니다. 자, 쌤 근데 여는 뭐죠? 라고 하면 항상 우리 현대국어처럼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나눠봐.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여는, 자, 반모음 이에 어라는 모음으로 나뉘겠죠. 자, 참고로 우리 이라는 모음 중성모음이기 때문에 양성모음 따지지 마. 따지지 말고, 자, 여기에 포함된 어라는 모음이 있지. 그럼 결국 여기를 따라서 음성모음으로 가면 돼. 자, 그럼 잘 봐봐. 고저라고 하는 단어는 모음조화가 파괴된 사례죠. 자, 그리고, 자, 이 친구를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씁니까? 고자라고 쓰잖아, 그지? 자, 고자라고 쓰면 오히려 어때? 양성이라고, 자, 모음조화가 오히려 잘 지켜진다고. 자, 요런 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중세국어라고 현대국어보다 무조건 많이 지킨다, 뭐 이렇게 보진 않는다고. 많이 지키는 건 맞죠. 이제 빈도수는 더 많기는 한데, 자, 철저히 지킨다라고 보지 말고 상대적으로 잘 지켜졌다. 현대국어에 비해 잘 지켜졌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중세고에서도 이렇게 모음조화 깨진 사례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자, 여기. 자, 여기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자, 먼저 이 오라고 하는 친구, 자,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중세국어 당시에 쓰이던, 자, 선어말 어미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우리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문법 요소를 1학기 때 했잖아, 그치? 문법 요소 중에 선어말 어미는 뭐 예를 들어 시, 높임에 쓰죠. 자, 그리고 뭐 get 이런 친구는 시제에 쓴단 말이야. 자,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는 지금은 높임이나 시제에만 씁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높임도 시제도 아니야.
자, 또 다른 기능을 가진 선어말어미입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형태로는 오랑 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오가 쓰였는데, 자, 요 오랑 우는 양성모음 계열이냐, 음성모음 계열이냐. 자, 요렇게 분화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하를 보면, 자, 요 자리가, 자, 양성모음인 이제 아래아가 왔죠. 자, 그래서 오라는 형태를 붙여준 건데,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 선어말어미의 기능이에요. 자, 요렇게. 자, 요 세 가지 기능을 좀 적어줄 건데, 요 기능 중에, 자, 미리 알려드리면, 3번 기능을 가집니다. 여기 사용된 오는. 자, 첫 번째. 자, 인칭 활용이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지금은 엄청 불편하고 굳이 써야 되나 싶기는 한데, 주어 자리에 1인칭이 왔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표지로서. 자, 그래서 인칭 활용으로 쓰인 부분에 선어말어미 오나 우가 쓰였다면, 주어 자리를 가면 보통 1인칭 표현인 나를 쓰고 있어. 자, 근데 여기 이 문장의 주어 뭐죠? 백성이야, 백성이. 백성이 나냐? 아니죠? 자, 1인칭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인칭 활용으로 쓰인 게 아니라고.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언급을 하는데, 자, 대상 활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울산외고 이번 이제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는 여기까지 다 언급을 해요. 되게 어렵게 내고 있어요. 자, 대상 활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자, 관형절의, 자, 의미상 목적어나, 자, 부사어로 해석되는 경우야. 자, 여기서 의미상 목적어나 부사어로 해석이 되는 거는 뒤에 수식을 받는 체언입니다. 자, 요건 예시를 하나만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자, 예시. 내 지존 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이게 관형절이에요. 현대어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 친구냐면, 내가 지은 집이야. 자, 이때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 이제 돼야 되는 친구는, 자, 이 지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이 부분의 현대어 풀이가 지은이죠. 자, 그러면 형태를 한번 가늠해 보면, 자, 짓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 짓다. 자, 그 뒤에 선어말어미 오가 오고요. 자, 그 다음 관형사형어미인 니은이 와요. 자, 요렇게 지존을 쓰는데, 자, 여기에 선어말어미 오의 사용이 두드러지죠. 자, 이 오를 쓰는 이유는 어디서 찾냐면, 자, 내가 지은이라고 하는 말이 관형절이고, 자, 뒤에 있는 집을 꾸며줍니다. 자, 이때 이 집 있죠. 수식받는 체언. 자, 이 친구를 다시 이 안으로 넣을 거야. 자, 그랬을 때 문장을 만들어 본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지어? 집을 짓지. 자, 그때 어떻게 해석이 돼? 목적어로 해석이 되지. 요럴 때 오를 써주기도 해. 요럴 때. 자, 그래서 이 대상활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잘 내지 않습니다. 범서고에서는 대상활용을 문제로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때까지는. 자, 중세국어로서는 그런데 종종 이제 다른 지역이나 이제 우리 조금만 나가면 있는, 자,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이 시험 난이도의 변별을 위해서 요런 과정까지 끌고 오긴 해. 자, 교과 과정에서는 굳이 언급되진 않아요. 자, 다음 세 번째. 자, 이게 제일 쉬워. 자, 세 번째는, 자, 수의적 사용이라고 하는 친구 있거든. 자, 이 수의적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필연적이야. 필수적. 자, 필수적이라고 하는 말은 꼭 써야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럼 그 반대인 수의적은 따로 별도의, 자, 규칙성이 없이 사용된 거야. 자, 쉽게 말해 여기에 왜 쓰였는지, 왜 오가 달려있는지를 굳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달려도 되는 자리, 안 달렸어도 되는 자리. 자, 이런 식으로 수의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오는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다 왔다. 자, 여기 이제 리을 여린 힛이라고 하는 요 표기를 봅시다. 자, 요 표기는 학교에서 이제 학교 프린트에 설명이 부연으로 돼 있어. 자,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에 너네 이제 수업 들었으면 알겠지만 이영보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상한 말이 있었을 거야. 자, 그거까지 같이 언급해야 됩니다. 너네 학교 이번 기준으로는. 자, 이 리을 여린잇은 지금 어디 자리에 쓰였냐면, 야, 현대어 풀이 기준으로 할 자리. 하다라는 말 뒤에 있는 리을 있죠. 자, 이 리을이 뒤에 있는 체언인 발을 꾸며주거든. 자, 이런 걸 우리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형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리을 여린 히읗에 자, 뭐 정확히 말하면 리을의 기능이긴 한데 자, 첫 번째 기능은 자, 관형 사형 어미로 쓰여요. 자, 이 세종호재 훈민정음에 리을 여린이 3번 나오거든요. 자, 이 3번 나오는데 3번의 기능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미묘하게. 자, 첫 번째는 관형 사형 어미입니다. 요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다 가지고 있고, 자,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줍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자, 실제로 이 뒤에, 자, 바이가 쓰여 있거든? 자, 이걸 합쳐서 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발음할 때는 홀배이셔도가 아니라 홀배이셔도라고 합니다. 현대국어에서도 있는 관형 사형 어미 뒤에 있는 된소리 대기거든? 자,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 이렇게 안 하잖아. 먹을 것이 많아라고 하지. 자, 요런 것처럼 실제로도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라고 적지만 발음은 먹을 것이라고 하지. 자, 그런 것처럼 뒤에 있는 이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 자, 이걸 자, 두 번째 된소리의 자, 부호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말을 예사소리로 적어도 된소리로 발음해. 이런 기능이라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절음부호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해. 절음부호. 자, 이 절음부호라는 게 뭐냐면 끊을 절자예요. 마디를 끊어서 발음하라는 의미로 쓴다고. 절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여린이엇이 없어도 자, 굳이 뭐 발음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거든. 홀베이셔도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걸 굳이 붙이는 이유는 여기랑 여기 사이를 경계를 끊어서 읽어주세요 라고 한 뜻이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홀베이셔도 이런 식으로 읽겠지. 자, 요 기능까지는 자, 지금 홀베이셔도엔 다 들어가요. 다 있어. 다 있는 거야. 자, 근데 학교에서 언급한 네 번째. 자, 이게 뭐냐면 자, 이영보레라고 하는 표기 방식에서도 리을 여린 히읗이 쓰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완전 이질적이야. 자, 지금 홀베이셔도라고 할 때 이 자리는 한자가 같이 안 써있죠. 백성처럼. 자, 그러면 순우리말에 지금 쓰인 표기라는 건데 자, 이영보레는 무조건 한자에서만 쓰입니다. 자, 그리고 발음하는 것도 완전 달라. 자, 이영보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를 저는 항상 이걸로 설명을 해요. 자, 요 한자가 부처불자입니다. 부처불. 자, 근데 이게 중세 문헌에 등장할 때, 자, 우린 불이라고 있잖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 근데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요 자리에 뭐라고 쓰냐면, 리을에 여린 히읗을 붙여요. 자, 왠지 안 붙여도 되는데 붙일 것처럼 쓰였단 말이야. 자, 그럼 결국 이영보레라고 하는 요건, 자, 리을 여린 히읗으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 요 자리를 자, 닫는 소리. 자, 우리 성조로 따지면 입성으로 발음하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써. 자, 우리가 성조 얘기도 이제 안 할 수는 없기는 한데 학교에서도 수업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글자 왼편에 방점을 찍어서 방점을 안 찍으면 낮은 소리, 하나 찍으면 거성이라고 해서 높은 소리, 두 개 찍으면 상성이라고 해서 낮았다가 높아진 소리. 자, 이렇게 쓰고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줄 이상하게 읽어줬지, 중국말처럼. 자, 근데 네 번째 성조가 있다고. 자, 입성이라고 하는 친구. 입성이 뭐냐면 방점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방점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자, 받침자리가 닫는 소리 계열임을 나타내면 돼. 자, 그래서 닫는 소리가 자, 요 리을 여린 히읗을 포함해서 누구가 더 있냐면, 자, 요 친구는 기역도 있고요. 자, 디귿도 있고, 자, 비읍도 있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닫는 소리들이야. 이거 받침으로 할 때 입을 닫아요. 자, 각, 밥, 닷처럼 닫는 느낌이 들어. 자, 근데 중세고에서는 자, 시옷도 디귿이랑 구별되는 닫는 소리로 보고, 자, 거기에 리을 여린 히읗도 닫는 소리로 봐. 자, 그래서 이 리을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 이렇게 적기는 했는데, 자, 이 친구가 히읗이잖아, 그지? 자, 우리 히읗에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측장 어떻게 발음이 되지? 디귿처럼 발음이 되죠. 맞아? 자, 그걸 그대로 따와서 이 친구를 실제로 발음할 때는 불이 아니라 붓이라고 발음을 해요. 붓이라고. 자, 그렇게 하면 불은 닫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리을 여린 히읗을 닫는 소리처럼 발음해서 붓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만드는 자, 표기를 이영보레라고 해. 자, 참고로 말하면 이영보레는 참고용으로 이제 학교에서 알려준 것 같고요. 한자어랑 같이 쓸 때만 쓰기 때문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내에서는 이영보레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의 기능, 된소리 부호의 기능, 절음 부호의 기능 정도. 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다른 부분의 리을 열인이은 나오면 또 다르게 분화해서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러면은 마지막. 자, 여기 바 뒤에 이 보세요. 자, 요 친구도 자, 현대 어플이 봐봐. 자, 백성이가 아까 주어 자리였던 것처럼. 자, 이 바가라고 해석되는 이 부분도 자, 주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주격조사 쓰이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근데 아까랑 형태소 분석이 다르네. 아까는 자, 성 자리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형태를 썼지만 자, 바는 어때요? 자, 이 친구는 자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 모음은 아닌 자, 모음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형태인 이를 주격조사의 형태로 써요. 자, 그러면은 바랑 이를 따로 떼서 쓰나요? 아니야. 자, 바랑 이를 합해서 자, 요 형태로 적어준다고. 자, 근데 요거 잘 기억해. 자, 우리 중세 국어의 단모음 체계가 조금 달라요. 자, 우리 현대국어 기준 단모음은 키 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처럼 10개야. 10개인데, 자, 중세국어 당시에는 단모음이 7개입니다. 자, 어디 기준 7개라고 보면 되냐면, 우리 모음 체계 했잖아, 그치? 아래아, 으, 이, 기본자 3개, 플러스 초출자인 오, 아, 우, 어. 얘네들은 단모음이에요. 자, 근데 제출자 있지? 요, 야, 유, 여. 얘네들부터 이중모음으로 처리하거든? 자, 그래서 이 친구, 지금은 단모음인 에 라고 읽지만, 중세국어 당시에는 자, 아, 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세국어 기준 이 친구는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읽을 때는 배라고 읽지 않고 홀빠이라고 읽는다고. 아까처럼 홀빠이이시어도 이런 식으로 읽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중세랑 현대는 지금 읽는 글자들이 조금 또 차이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분석할 내용은 자, 여기 3쪽까지입니다. 자, 요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다음 시간이죠. 3차 시는 아니고 다음 주 첫 차 시에는 이제 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다른 문학 작품 하면서 이제 그 해야지. 소학원에 해야지, 소학원에. 그죠? 자, 근데 소학원에부터는 속도가 좀 많이 붙을 겁니다. 세종